김어준의 뉴스 공장. 최고 인기 코너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다스송 들으셨죠? 예. 아침마다 저희가 이 송을 틀고 국민 체조하듯이 어깨를 펴고 근육을 푼 다음에 이 노래가 이 음악이 독일에서도 유행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독일어로 다스가 뭔가 하면은 디스거든요. 디스. 예. 바스 다스 하면 what is this 이래 되는 게 다스가 누구 겁니까 하면 이게 누구 겁니까? 이제 독일어는 그렇게 되니까. 다스 누구 겁니까? 물어보셨죠? 국감장에서. 저 대검 때 검찰총장에게 물어보려고. 아직 아끼고 계시군요. 예, 아끼고 있습니다. 아끼고 계신데. 답변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지난주에 저희가 후원금 다 찬 줄 알고 후원금을 안 내가지고 후원금이 텅텅 비었다. 혹시 방송 나와서 전화 좀 왔습니까? 전화는 많이 왔습니다. 네. 전화만 오고 돈을 안 내고. 아니요. 전화도 오고 뭐 전화 거신 분들은 다 이렇게 고맙게 또 보내주신 것 같고요.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 찼군요. 예. 아직 다 차지 않았다. 갈 길이 멉니다. 혹시 갈 길이 멀다고 하는 애절한 대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예전에는 항상 금방 다 찼잖아요. 오히려 지난번에 심상정 그 후보 시절에 그쪽으로 몰아줘라 해가지고 배부른 척 하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후원금이 많이 또 비어 있다고 합니다. 원래 금방금방 차시는 분인데. 자, 일단 국감에서는 신문지 깔고 누우셔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바로 검색해 보셨죠? 바로 검색한 게 아니고 그 질문하고 점심시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후에 누가 이제 그 옆에 정천 의원이 지금 실검 1위다라고 이제 저보고 알려줘가지고 열어보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열어봤는데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거 검색하는 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문제는 안 되죠. 정청래 의원은 본인 발언하기 전부터 검색하기 시작해가지고 발언하고 나서 얼마나 변했나 끊임없이 검색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요 퍼포먼스를 하신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해외 컨설팅 업체를 이용해가지고 여론 플레이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제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의식하지 않고 준비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올해 8월 31일 날에 부산고법에서 너무 좁다라고 이렇게 그 손해배상 청구한 사람이 이겼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3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지불하라 돼가지고 이렇게 줄 소송이 이어지면 한 700억 이상 정부가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제 한번 따져야 되겠다 이런 뭐 신문지까지는 준비 안 했지만 이 내용을 이제 거론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이런 사람들은 10배 이상의 면적을 쓰고 있는 그리고 밑에는 또 온돌까지 깔려 있는 전기 온돌까지 그런 시설에 있는 사람이 인권 침해라고 얘기하니까 귀하가 할 얘기가 아니다. 귀하가 할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이 과밀수송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 가석방 요건을 강화해가지고 그래서 석방을 갖다가 적게 한 거예요. 그 전보다도. 그래서 더 많아져가지고 지금 1.6, 1.7배 그 정원의 이상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명 있는 방에서는 신문지 한 장 정도 공간밖에 안 나온다 한 사람당. 거기서 이제 한 사람에게 그 1인용 매트를 지급하거든요. 3단 이렇게 펼치면 두터운 요가 되는 두께 한 5cm 이상의 그 매트를 지급하는데 그 매트에 2명이 잡니다. 2명이 자요? 1인용 매트에 2명이 잡니다. 그러니까 1인용 매트가 석장 깔린 방에 6명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다. 근데 그게 원인 제공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서 1인용 매트 5개 깔고 자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허리 아프다 그래가지고 2장씩 겹쳐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로 온도를 해줍니까? 사실 교도소 안에서 저도 있어봤지만은 교도소 안에서는 겨울에 바닥이 춥잖아요. 그 머리맡에 물 담가두면은
그 이제 물 한 그릇 놔두면 그 아침 보면 얼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뜨거운 물을 갖다가 플라스틱통에 넣어가지고 그 수건으로 감아가지고 그걸 끼안고 네, 추우니까. 끼안고 이제 그 난방을 유지하는데 바닥에다가 온도를 깔아놨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오늘 여기 처음 제가 공개를 하는데 전용 접견실이 있어요. 아, 따로 전용 접견실을 만들어줬어요? 예, 변호사 접견실을 갖다가 네. 변호사 접견실이 부족해가지고 변호사 접견을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만 쓰는 전용 접견실. 언제나 와서 쓸 수 있어요. 예, 예. 대기 없이. 그 사실상 뭐 그 종일 거기 왔다가 그 하루 2번 면회한다는 얘기는 거기 가 있다는 얘기죠. 시간 제한이 없거든요. 예. 변호사는 저도 가봤지만 그리고 거기는 이제 좁지 않고 따로 이제 왜냐하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와서 여러 가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때 피의자 접견을 해야 되니까 시간 제약도 없고 상대적으로 편한데 근데 기다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신청을 하니까. 근데 그런 대기 시간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어라고 아예 따로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전용. 다른 사람이 쓰지 않고 딱 혼자만 쓰는 전용 변호사 접견실도 갖고 있어요. 그럼 거기 와서 있죠 하루 종일 그냥. 그렇죠. 참네. 아니 뭐 군대 보냈는데 예. 부대 앞에다가 예. 방 하나 얻어놓고 예. 그래서 하루에 한 2번씩 나와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죠. 외출. 예. 뭐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지금 제 생각에는 그 업체가 이 기본적인 상황을 거의 모른 채 저 친박 쪽에서 준 자료만 들고. 예, 그쪽 언론에, 예.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료만 가지고 했다고 그럽니다.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오히려 불리해지고 실패할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신문지 퍼포먼스를 하고 본인이 얼마나 언론에 많이 나왔는지 검색하신 분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국감 얘기 나와서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태블릿 PC 또 들고 나왔어요. 김진태 의원이. 근데 예. 거기 들고 나올 걸 예상이라도 하셨는지 또 후드로 펴가지고. 예. 예, 사실 이 태블릿 PC 때문에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결정적인 변곡점이죠. 1년이 됐네요. 10월 24일이었으니까 1년이 됐는데 그런데 이 태블릿 PC에는 실제 증거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결정적인 몇 개가 있는데 네. 그게 나오니까 관계된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최순실, 정호성 다 입을 열었어요. 특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정을 해버렸죠. 그때. 그렇죠. 예. 그래서 정치적 자살이라고 제가 표현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나오게 된 거니까 이제 와서는 이 증거 아니더라도 나머지 증거만 가지고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한데 지금도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태블릿 PC만 없다면은 모든 걸 무효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아니, 생각을 하기도 하고. 주민등록증 없애면 사람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은 그 사람에 대한 여러 증거 중에 하나일 뿐이고 예. 물론 결정적인 증거지만 근데 예. 그거 없어진다 호적 지면 사람 없어집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달리는 게다가 그 지우는 노력도 매번 실패해요. 지금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제기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말도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문 기록을 가지고 그걸 문서를 작성한 기록이다고 예. 이렇게 한다거나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폴더가 만들어진 시점을 가지고 파일이 만드는 시점이라고 주장한다든가. 그러니까 그 안에 사진 폴더에는 최순실 사진 한 몇 장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 열어보면은 이미지가 자동으로 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캐시라고 예. 하는. 그 캐시 파일로 남는데 예. 그걸 갖다 사진으로 혼동해가지고 예. 사진이 1,000몇백 장 있는데 그 중에 최순실 거는 몇 장밖에 안 된다. 예. 그게 그러니까 가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컴맹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컴맹인데 컴맹이면 가만히 있어야죠. 본인이 네.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건지를 모르는 상태에 모를 정도의 컴맹이다. 혹은 알면서도 친박 진영을 이제 결속시키려고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걸 알면 반은 해결된 거예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그 상황이 딱 맞는 겁니다. 이것도 모른 채 이런 주장을 하나? 국감에서 굉장히 세게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한글 파일을 갖다가 예. 아니 드레스덴 연설이 2014년인데 예. 이제 그걸 이제 2016년 10월 18일 날 열어본 걸로 돼 있는데 예. 그 열어본 그 시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입수한 그 여러 번 시각이 오후 5시경인데 네. 그게는 마지막 여러 번 시각으로 오전 8시로 나와 있어가지고 9시간 시차가 있었다. 시차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미리 알아봤어요. 전문가에게 네. 물어보니까 한큰뷰어의 그 내부 기록은 네. 그 영국 표준시, 그리니지 표준시로 되기 때문에 9시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해줬는데도 아니라고 이제 무슨 얘기냐면 JTBC에서 이걸 이제 그 폭로하기 전에 열어봤을 거 아닙니까? 열어봤는데 JTBC에서도 오후 5시에 열어봤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실제 오후 5시 열어봤다고 주장하고 검찰도 그렇게 쭉 기록이 돼 있는데 태블릿 PC에는 그보다 9시간 일찍 그 시간이 기록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열어본 시간이. 그래서 이제 이 시차가 나니까 김진태 의원은 이거 뭐 조작된 거다. 그 사이에. 그렇게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한글을 읽는 프로그램은 그 시각 기록을 영국 표준 시각으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열어봤다 그러면 지금 8시니까 어제 밤 11시에 열어본 걸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한글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한글에다 그러니까 따져야 될 거를. 항의하려면 한큰뷰어에다가 항의를 해야죠. 그렇죠. 왜 이렇게 설정했느냐. 그럼 그 기준이 있겠죠. 전 세계에서 쓰니까. 네, 그렇겠죠. 예, 전 세계에서 이 프로그램을 쓰니까 아마 한컴에서는 세계적으로 그 교민 다 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기준을 아마 일부러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정했냐, 이 조작이라고, 예. 김진태 의원이 주장을 하다가, 노회찬 대표님에게 혼이 났죠. 혼이 났는데도 계속 주장했어요. 그 뒤에는 제가 그래서 제가 틀렸으면은 제가 사과하겠다. 예. 근데 그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 틀린 게 확인되면은 저한테도 사과하고 그 따져 물었던 서울지검 3차장에게도 사과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과합니까? 예? 사과합니까? 안 하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다. 예. 다른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겠죠, 이제. 예. 저희가 2부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뭐냐면 그 전에 제 생각에는 그걸 가지고 아마 지금 친박이 좀 코너에 몰렸지 않습니까? 예. 당내에서도. 그래서 친박 스스로 당내에 있는 코너에 몰린 친박들을 위해서도 그런 주장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인권 침해를 믿고 싶은 노년층에게 봐라, 이렇게 JTBC 태블릿이 가짜가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네. 그분들을 향한 언론 플랜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예. 실제 뭐 그런 노년층한테 돌아가는 카톡에는 그렇게 왜 국감에서 벌써 이런 게 나왔다고 조작된 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지금도 보면은 뭐 그 닐 암스트롱입니까? 예. 달 착륙 안 했더라. 예. 그거 다 조작이라더라. 를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예. 예. 본인이 믿고 싶은 거를 믿으려고 할 때 그 근거가 되라고. 예.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니까 서비스를 계속 하는 게 아닌가. 네. 아니면 컴맹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친박들이 노력하는 사이에 그 중에 홍준표 대표가 그 서청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친박 세력을 척결한다고 서청원 대표 나가라!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청원 의원 쪽에서 반박을 하기를 무슨 소리야. 당신이 큰일 났다, 홍준표 대표. 당신이 지금 재판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결정적인 당신이 이제 나한테 일종의 로비를 한 거, 뭐 증거 있어. 이렇게 촉발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이미 뭐 언론에 그 후에 또 보도도 됐습니다만은 여의도에서는 그 전에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국회 주변에서는 9월 초로 저는 들었는데 예. 9월 초에 지금 문제의 두 분이 예. 만나가지고 홍준표 서청원. 예, 그래서 그쪽에서 홍 대표 쪽에다가 그런 녹취록 사실까지 존재하고 있다. 나를 예. 치려고 하면 나도 치겠다. 가만히 안 있겠다. 이제 뭐 그러면서 굉장히 격하게 예. 충돌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후에 이미 그때 여의도에서 한번 돌았어요, 그때. 예, 그 후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국민의당의 모 인사에게 예. 그쪽에서 녹취록을 줬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미 예, 진작부터. 이미 이거 이번에 드러나기 전에 저는
그 전에 들었어요. 여의도 내에서는. 이분들이 보면은 하여튼 저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야, 그 전화를 어떻게 서로 간에 전화를 할 수 있는 사이잖아요. 네. 근데 내용도 듣기 전에 녹음할 준비를 한 거잖아요.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기록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막 몰래 녹음해서 기록하고 또 몰래 엿들어가지고 기록하고 그렇잖아요. 언제 써먹을지 모른다고. 그렇죠. 네. 또 몰래 댓글로 이렇게 기록하고 남의 그게 들어가가지고 뭐 기록 문화가 굉장히 융성한 그런 지대에 있는 분들이다. 네, 바람직한 분들이네요. 예, 우리가 기록 문화가 약한데 이분들은 거기에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우리가. 그 녹취가, 친박 사이드에서 나와서 국민의당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른다고 지금 추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이미 마치 진작에 소문이 있었다. 그렇죠.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마침 또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서초원 의원이 성완종 언급하면서 이게 불거졌는데 그러자 하루 이틀 있다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이 갑자기 이걸 들고 나왔으니까 이용주 의원이 직접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아서 글로 쿠션 맞고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이런 이야기는 진작에 9월 달부터 돼 있었다. 예. 예. 그리고 뭐 그게 없는데 있다고 같은 당도 아니고 다른 당에서 네. 그 녹취록이 없는데 있다 또는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죠. 이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러던데 뭐 이때던데 이렇게 해서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되죠. 아니죠. 갖고 있어야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 제1야당의 대표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저도 뭐 그런 얘기 들은 바 있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이게 나왔으니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9월에 진작에 있었구나. 만약에 이런 자료가 있다면 물론 정치권이라는 게 원래 과장을 좀 합니다. 상대방 쫄라고. 과장을 좀 하긴 하는데 이 정도로 세게 나갈 정도면은 실제 그런 녹취록이 있다가 보고 그런 녹취록이 나오면 홍준표 대표의 법리적인 미래 말고 법적인 미래 말고 정치적인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우선 법리적으로도 예. 그 내용에 따라서 위증을 하도록 결정적으로 윤모 씨가 말을 바꿔가지고 1심에서 유죄였는데 당사자가 말을 바꿔서 이제 2심에서 무죄가 된 거 아닙니까? 말을 바꾸진 않았다고 저희가 2부에서 따졌는데 예. 그 진술이 의심스럽다고 예, 믿지 못해서 판단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해버린 판단을 건데 재판부가 바꾼 거죠. 근데 그게 이 위증을 갖다가 위증하도록 회유하거나 교사한 것은 문제가 되죠. 사실은 그게 이제 사실이라면은 문제가 되는 건데 여하튼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친박들을 홍준표 대표가 쳐내고 그리고 나서 바른정당의 통합파를 끌고 오고 이런 수순에서 이제 첫 결단을 내린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되책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정치적으로는? 둘이 합의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현재 상황은 사자성어로 하면 풍전등화죠.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이게 꺼질지 아니면 견딜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천 의원으로 이제 상징되는 친박 쪽이 만약에 홍준표 대표를 아예 지금 쳐내려고 하는 듯한 워딩이잖아요. 예, 대표 체제 끝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이제 죽는다고 판단하는 거죠. 네. 죽느냐 죽이느냐 뭐 이런 서로가 그런 상황에. 정우택 대표도 홍준표 대표 측에 서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좀 발언을 보면. 전혀 아니죠. 예. 예. 그러면 정우택 대표가 당 대표가 되거나 혹은 비대위 대표가 누군가가 된다면 비상체제로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습니다. 등불이 꺼지면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바른정당 탈당반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예, 그분들이 원래는 난파선에서 나와서 구명정에 올라탄 분들인데, 구명정이 시원찮다고 얘기하고 다시 난파선에 올라타려는. 근데 올라타려고 막 가는데 배가 침몰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작은 배 타고 있다가 큰 배로 다시 갈까 그랬는데 큰 배가 막 침몰하려고 하니까 다시 작은 배에 남아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겠죠. 지금 그래서 속도가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사이에 국민의당에서는 그러면 남은 사람들 우리한테 와 막 하다가 거기서도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뭐 당을 통합한다고 원래는 그 했으니까 또 네. 통합 아니고서는 잘 이루어지기 힘든 어떤 그 방식이고 그런데 그 통합은 이미 불가능한 걸로 판단난 거라고 저는 보이죠. 그 안철수 대표가 물러섰죠. 예. 예. 통합하자는 게 아니고 예. 예. 사이좋게 지내서 예. 그런 가능성을 높여보자. 뭐. 청원했다가 안 되니까 뭐 결혼하자는 건 꼭 아니었고 뭐 데이트나 합시다 뭐 이런 거죠. 데이트를 많이 해야 한다. 예, 예, 이렇게 데이트 아니더라도 자주 봅시다. 뭐 이런 데이트 거죠. 아니더라도 자주 봅시다. 밥이나 같이 먹읍시다. 밥이나 같이 먹읍시다. 예, 정책 연대 이런 거죠. 예. 정책 연대를 한다는 얘기를 뭐 쭉 해왔으니까요. 근데 네. 이게 이제 나비 효과 같은 것이 또 한 번의 나비 효과는 뭐냐면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의 이런 바른정당과의 통합 그리고 바른정당 쪽에서 소위 햇볕 정책에 대해 폐기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또 기분이 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 호남계 의원들이. 그분들은 또 다시 민주당하고 그러면 이게 안 되겠다.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계속 뭐 다음 총선 때까지 이 모든 얘기들이 계속해서 그 재방송되고 또 되고 뭐 그 추석 설이 올 때마다 되는 재방송하는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당장은 아무도 안 움직일 것이다 결국은. 아니요. 바른정당 쪽에서 가는 사람들은 좀 있겠죠. 아마도.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사람들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가 있죠. 예. 있는데 너무 많이 그분들도 집중해서, 예. 점점 규모가 적어지고 네. 가는 시점이 조금씩 이렇게 미뤄지고. 예, 연기되고 있는데 몇 개 고비는 있죠. 11월 13일 날 이제 바른당 전당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가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가느냐. 예, 근데 그 전에 갈 걸로 보였는데 예. 지금 가려고 하는 그쪽에서 지금 이제 사돈집 내외 간에 지금 이혼하니 마니 뭐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예. 미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미뤄지고 있는데 자칫하면 11월 13일도 넘길 수 있다. 그쪽 상황이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바른당 안에서 이제 일종의 뭐 별거라기보다는 별방. 방을 따로 쓰는 이제 그러나 한 집에는 그대로 있는 네. 상황이 되는 거죠. 어색한 동거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렇게 어색한 동거가 있으면 국민의당하고도 얘기는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당이 그렇게 다급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민주당과 그 동기동계라고 불리는 분들의 혹은 뭐 호남계 혹은 뭐 친한계가 아닌 분들이 민주당으로 뭐 갑자기 합친다든가 이런 일도 사실은 급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예.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라 이 정계 개편 자체가. 여기에 키는 소위 그 이용주 의원이 갖고 있다고 하는 녹취록이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근데 뭐 그것만으로 모든 게 다 휘저어지는 건 아닐 거라고 네.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사실 자유한국당도 탄핵 당한 셈이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예,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의석도 꽤 많고 이러다 보니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꼭 이제 뭐 부자 망해도 3년 간다고 네. 바로 이렇게 당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해체 과정으로 돌입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돌입했다. 바른 뭐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대표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자유한국당이 다시 재건해가지고 혹은 복원되어가지고 거기서 자신들의 어떤 고유의 대선 후보를 내고 뭐 다음 대선에 한 축이 되는 상황이 안 온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안 무너진 거대한 건물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엔 다 무너질 걸로 보기 때문에 이제 저 부분을 갖다가 누가 차지하느냐, 네. 누가 다시 다른 기둥을 세우고 재규합하느냐의 문제가 그걸 통한 쟁탈전이 지금도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정의당은 뭐 가는 길을 가야죠.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새를 불려가는 선수. 정의당은 새를 불려갈 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저는 정계 개편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속에서 유일한 어떤 진보의 축으로서 네. 역할을 갖다가 더 좀 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죠. 참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네. 마치려고 하다가 요건 코멘트를 한마디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민주노총 지도부가 어제 네. 청와대 초대를 거절했지 않습니까? 네. 산멸노조 개별 초대에 대해서도 뭐 거절하고 요 대목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거기 뭐 사실은 뭐 가서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업무적으로 실무적인 대화가 안 나오더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쪽과 이제 일반 여론입니다. 민주노총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요식행위에 불과한데 우리가 들릴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이런 입장이 상충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어제 국감 중에 그 소식을 접하고 네. 납득이 안 돼가지고 제가 좀 그 자세한 내막을 실제 네.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까지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 하여튼 납득이 안 됩니다. 뭐 보도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뒷얘기 좀 있겠죠 아마. 있는데 일단은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 하니까 밥 먹는데 들러리 쓰기 싫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민주노총에서 얘기 먼저 하자. 네. 라고 제안해서 일부를 얘기하는 걸로 하고 뒤에 2부를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참석하는 걸로 합의가 됐다 그래요. 처음에는. 예. 근데 이제 밥 먹을 때는 좀 인원수를 늘려가지고 참석하자 하니까 선별 노조도 오자. 그래가지고. 예. 우리는 16개인데 16개 다 가야 되겠다 하고 그거는 그렇게 되면 40-50명 되니까 네. 대화가 안 되니까. 5개 산별만 오라 뭐 이러면서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책임이 어디에 있든 그 이유로 안 됐다는 게 저는 참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밥 먹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건데 네. 그러면 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저도 밥 먹는 문제의 의전이나 격식 때문에 더 중요한 대화까지도 파토가 난다면 파토가 난다면 파토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전문용어로 썼나요 제가? 네, 순식간에 전문용어가 후루룩 지나갔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저도 민주노총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거벌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뭔가 뭐 뒷이야기가 오가다가 자존심 상했거나 아니면 뭐 생각했던 기준과 다른 점이 있었겠죠. 근데 좀 파악해 주시고. 노사정 그 대화를 위한 그동안의 과정에 많은 그 문제의식을 또는 피해의식을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죠.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 적극적인 좀 대화를 거부하는 식으로 비춰지는 거는 민주노총에게 그거는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행위인데요. 네. 그날 뭐 대통령과 만나서 실무적으로 얼마나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상징적인 행위인데 어쨌든 아쉽게 됐고 요거는 근데 당사자들 연결해가지고 해보기로 하고 갑자기 또 정의당은 또 가까우니까 민주노총과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후원금이 아직도 다 차지 않았다고 하는 애절한 눈빛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학 파토 원정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과학. 과학을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어디까지나. 지난주에는 이제 노벨상을 이그노벨상. 이건 노벨상을 패러디한 이그노벨상 수상자들 쭉 소개해 주셨고 재밌었어요. 좀 말이 많더라고요. 재밌었다고. 말이 많더라고요. 라고 자기 자랑을 빵빵 터졌다고 뭐. 자, 오늘은 뭡니까 주제가? 오늘은 좀 진지한 과학 얘기하려고요. 지난주 빵 터져 성공시켰으니까.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일단 부담을 덜고. 이그노벨상 말고 노벨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노벨상. 진짜 노벨상이 올해 이미 수상됐으니까. 다 나왔는데 저희는 이제 과학상 얘기만 살짝 드리면 과학상 3가지 분야가 있죠. 물리, 화학, 물리, 화학, 생리의학상 3가지 분야가 있는데 일단 이게 되게 전문적인 내용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특히 뭐 생리의학상, 이의학상 이런 데는 그냥 읽어만 드리면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물체가 지구의 하루 자전주기에 맞춰 24시간 생체 시계가 돌아간다는 걸 분자 메커니즘을 통해 통제된다는 게 규명됐다는데 그거 그 분자 메커니즘까지 가야 됩니까? 이게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인류 탄생 이래로 다 아는 건데 그걸 또. 그러니까요. 근데 과학은 이제 뻔하고 당연한 걸 어쨌든 규명한다는 게 목적이라 뭐 그런 게 아닌가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화학상은 굉장히 좋은 현미경을 만드신 분들이 받으셨어요. 저온 전자 현미경이라고 하는데. 그거 받아야죠. 네. 이게 용액 내 생체 분자 구조 결정을 고화질로 영상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것 같네요. 듣기도. 네. 요 정도만 알면 되죠, 우리는. 듣기도 좋은 것 같으니까. 더 들으면 오히려 헷갈릴 뿐. 불만 없습니다. 좋은 현미경 개발했으면 상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게 물리상이군요. 그러면. 물리상인데 이 물리상은 중력파 검출을 2015년에 중력파. 이게 저는 중력파 얘기 나올 때마다
아인슈타인이 진정한 천재라는 생각을 해요. 아인슈타인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아인슈타인이 이제 생각해낸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 혼자 그냥 상상하면서 막 개념을 이게 이렇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몇십 년 지나서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네. 매번 재확인되고. 근데 이게 개념이라는 게 상상을 통해 찾아낸 개념이라는 게 이게 이 양반은 상상으로도 찾았는데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나중에 잘 이해가 안 가. 중력파라는 게 저는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제 물이 있는데 돌을 던지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물결이 파져나가잖아요. 네. 이게 파동이죠, 파동. 네. 그런데 우주 공간에도 그런 파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중력 파동, 그러니까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그런가 싶은데 그게 시간과 공간이 하나의 개로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막 물결 치듯이 시간과 공간이 합쳐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결처럼. 그런 얘기죠. 이게 말로 들으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하나의 개라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아인슈타인이 진정한 천재이다. 그렇죠. 이제 아인슈타인은 그런 발상을 하고 이제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식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개념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걸 논문을 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공식으로만 나온 거를 발견한 거죠. 예,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이게 증명이 되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이 하나의 개라는 게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이게? 일단 이건 다 이해하시는 걸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3차원의 인지 경험으로는 상상해낼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뭐 전혀 경험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라 한 위차원에서 봐야만 이거를 조망할 수 있는 거라 아인슈타인이 천재. 5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겠죠. 알 수도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3차원에 살아서 2차원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 이해할 수는 없고 자꾸 듣다 보면 이해하는 걸로 착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공간은 이런 공간 아니냐 했는데 이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시공간이 합쳐져 있다는 건 이제 수학으로 보자면 이걸 이제 양쪽 변을 이퀄로 놓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자, 이게 뭐 자세한. 어떻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게 시간과 공간이 짬뽕에 있다는 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런가 보다 하시면 나중에 이해한 것처럼 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는 이해한 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네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거기까지 갈 수 있는데 진짜 이해하기는 아인슈타인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근데 중력파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중력파라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력이 이제 퍼져 있는데 우주 전체 거기에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물결이 치는 겁니다. 물결이 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 중력파는 우리가 움직일 때로 다 조금씩 요동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론상으로는. 예, 물론 전혀 알 수는 없고 검증기로 검출할 수 없지만 이론상으로는 요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너무 적어서 그래서 이걸 중력파를 검출하려면 엄청나게 큰 중력이 뻥 하고 움직였을 때 질량이 그때만 이제 그 요동을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관측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었죠. 근데 그 관측이 된 거죠. 그렇죠. 뭘로 관측을 했냐면 2015년 관측은 블랙홀 두 개가 충돌한 상황이었어요. 블랙홀 두 개가. 일단 말 자체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만 심지어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블랙홀 태양 질량의 36배와 29배인 블랙홀 두 개가 부딪힌 순간에 0.15초 동안 중력이 파가 이제 뻗어나온 겁니다. 뻗어나온 걸 13억 년 후에 우리가 관측한 그렇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규모의 이 상황이죠. 이건 뭐 사람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맞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관측해낸 사람이 누굽니까? 관측해낸 사람은 이번에 상세 받은 분은 세 분인데 킵손 교수라고 인터스텔라 때 자문이라고 이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라이너 바이스 MIT 명예교수, 베리 베리시 칼튼 명예교수 이렇게 세 분이 공동 수상을 하셨고. 그렇군요. 킵손은 원래 이제 이론적으로 이게 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이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한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검출하고 관련된 분들인데요. 이 검출도 어떻게 하냐면 길이 4km짜리 양쪽 4km짜리 양쪽으로 L자 모양으로 된 검출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레이저 광선을 써가지고 네. 계속 거울이 양쪽에 있거든요. 네. 거울이 반사되는 그 레이저의 그 궤적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렇죠. 궤적이 정확하게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 길이하고. 네. 요게 아주 조금 흔들리는 순간을 잡아서 중력파가 거기서 지나가니까. 닿았다. 네네. 네, 지나갔다를 찾아내는 거구나.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뭐냐면 옆에 뭐 트럭 지나가고 사람 뛰어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 다 땅이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그거 그걸 구분해야 되는 다 거니까. 구분해내야 되는 거니까 네. 보통 정밀한 기계가 아닌데 요걸 미국에서 이제 2개를 만들어 놓고 두 개를. 2개가 이제 동시에 검출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2분밖에 남았는데 그 2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또 8월 달에 뭘 관측했냐면 이게 인류 과학 역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이번엔 블랙홀이 아니고 중성자별 2개가 부딪히는 거를 가지고 이 중력파를 검출했는데 중력파뿐만 아니고 이게 블랙홀은 안 보이니까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빛이 안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중성자별은 부딪힐 때 눈으로 보는 빛이 나오고 감마선, X선 다 나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다 본 거예요. 최초로 우리 전문대에서. 우리 천문 연구진이. 예. 물론 이제 이런 기계를 쓴 거지만. 이분들은 왜 노벨 상을 못 받았나요? 일단은 얼마 안 돼서 못 받았기도 했겠지만 아직. 예. 요거 밀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중력파 검출이란 거는 일단 있었던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훨씬 자세한 뭔가 오감 관측이란 말을 해요. 아하. 근데 이게 좀 이미 지났으니까. 일단 거기는 누가 먹었기 때문에 검출 자체는. 예, 이쪽 바닥은 조금 좀 받기는 힘들어요. 새로 받기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거 다 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과학과 관련된 투자들은 항상 이걸 상업화를 했냐 못했냐 가지고 그렇죠. 따지는 게 많아요. 많죠. 이번에 우리 독자적으로 달 착륙하겠다고 로켓 개발하는 거 네네.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MBC가 이거 상업화 실패하고 있다. 달 착륙 로켓을 상업화한다는 게 지금 어떻게 가능합니까 쉽게? 그리고 벌써 상업화 될 때도 아직 만들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자꾸 상업 논리로만 생각하는 것도 이 군사정권 시절의 얘기거든요. 진짜. 이거 다 돈 안 돼요. L차 4kg씩 만들어가지고 무슨 중력파를 검출한다고 우리가 돈이 됩니까? 과학에 대한 접근 자체가 아직도 원시적이에요. 우리가. 시대에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학자들은 사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합리적이고 좀 긴 안목에서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 드리고 싶어요. 원종우 씨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